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 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핫한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액침 냉각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금요일 시간외에서도 관련주 급등 흐름 보였는데 오늘도 상승 탄력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록3가 액체 냉각으로 훈련에 제한이 되는 현상, 병목 현상을 극복해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호재가 넘치고 있는 액침 냉각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액침 냉각이라는 표현 쪽보다는 공조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그룹에서 보여줬었던 이제 완전히 담그는 형식의 서버 데이터 쪽도 있었지만 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움직이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공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서 그러면은 뭐 액침 냉각을 들어가나요? 아니면 공냉인가요? 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설비가 늘어나는 게 결국 이 공조 시장이에요. 자, 그럼 이 공조 시장에서 1등은 누굴까요? 우리가 여름마다 키는 거 있잖아요. 에어컨, 그렇죠. 에어컨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 공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삼성, 공조, 그리고 LG, 해외에는 캐리어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에 오늘 장 중에서는 삼성 공조가 17%, 네, 18%까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는 이 XAI, 그룹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아, 이번에도 발열이 확실히 있긴 있구나, 심하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향후 이제 B 시리즈까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B 시리즈의 발열이 앞선 H 시리즈 대비해서 더 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공조 시장에 대한 부각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축도 아직 지금 최근에 KPX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미끄러지지만 않는다면은 공조 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근 나온 소식들 중에 가장 따뜻한 소식이 메타에서 데이터 센터 매입권과 관련된 걸 일부를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시장 내에서 우려감을 지금 확대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액침 냉각 시장 내지는 이 공조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분을 만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조 시장과 관련돼서 주가들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삼성공조가 현재 18%가량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공조 차트 보시면은 이미 지난 시간에 액침 냉각으로 올라갔었던 시장이 2만 원대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장 중에 보시면은 이제 매물대 구간 진입을 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경우 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액침 냉각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달려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항대까지 지금 거의 도달한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들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또 지금 현재 경기와 관련된 우려감으로 전일 미국 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장도 오늘 조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현 구간에서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이 투자자들의 KPX 투자가 축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붙은 거거든요. 엔비디아 실적도 함께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전인 상황에서는 일단 저항대에 도달한 상황이니 어느 정도 좀 현금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의견 전해드리면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아니라 강한 상승세로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액침 냉각 시장, 이 공조 시장까지도 지속적인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듯이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저는 냉각 공조 시장을 보시자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LG도 한번 볼게요. 네. LG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예 반응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래도 액침 냉각 내지는 공조 시장 때문에 반응을 했었던 이력이 있긴 하지만 LG는 LG네요. LG는 LG다시피 삼성공조 하나만 좀 보자. LG는 참 항상 우리한테 친숙한 기업이고 참 친화적인 기업이지만 주가는 친화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공조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액침 냉각주 안에서는 삼성공조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게요. 보안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2조 원대 역대 최대 규모 해킹을 당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9만 5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움직임도 보여줬는데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보안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짚어주실까요? 사실 보안 이야기를 하면은 팔란티어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팔란티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미국에서 특히나 국방비 예산 감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새로운 칼럼이 올라왔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지금 이번에 예산 감축안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제거하는 조치이고
오히려 지금 주목해야 되는 AI, 보안, 내지는 뭐 이런 방산 섹터들, 이제 더 중요도가 높은 쪽으로 예산을 더 확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예산 축소가 나왔다고 해서 팔란티어한테 나쁠 이유는 없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특히나 보안 섹터들은 이렇게 중요도는 항상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의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보시면은 BYD 이야기도 있었고 청소기들 쪽에서 아니면 IP 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쓰는 CCTV 같은 경우에 저도 집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보고 싶을 때 이 카메라를 달고 싶은데 그 보안 이슈가 있어서 저도 잘 안 답니다. 이게 해킹 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BYD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번에 신차 출시했는데 딥시크 탑재 안 한다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뭐 확실하게 이 이슈들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AI 섹터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 주가에 대해서 상승분은 모든 걸 팔란티어 혼자서 다 가져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해외, 미국향의 특허권을 보유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부와의 사업, 추가적으로 해외 진출까지 노려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를 충분하게 노려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 가장 특징주였었던 거는 사이버원일 것 같습니다.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14%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저항대 맞고 어느 정도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481선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3,600원 위로 좀 끝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세는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항상 좀 악재성적인 뉴스들이 튀어나오면 반응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반응할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만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악재적인 측면에서 좀 반응을 한다는 거죠. 보안 악재 사고라는 게 사실 언제 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 보험과 같은 겁니다. 보안주들 같은 경우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자 이거기 때문에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약간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죠.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왔다 갔다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안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은 시장 내지는 내 포트에서 좀 안정적인 자산으로 하나 편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랩도 한번 볼게요. 네. 알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지금 5일 이동 평균에서 쭉 타면서 올라오는 채널 형태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랩이 정말 오래된 기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컴퓨터에 깔려있어 컴퓨터가 느려져요. 저 그거 하나 때문에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공공기관이나 내지는 이 전문적으로 다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성장세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정치적 테마까지 한 숟갈 더 붙여준다면 이 추세 뚫고 그럼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안주들 보시면은 당장 시장에서 재미없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소리 소문 없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시피 보안주들에 대한 관심도 이번 AI 소프트웨어 강세를 보인 이후에는 항상 보안주 이슈가 올라오더라. 앞서서 BID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정부에서도 보안주와 AI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들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 보안 관련주들 오늘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가 들어가 볼 종목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재에도 반응하는 보안주, 추가적인 상승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이슈는 방산주입니다. 유럽이 미국 없이 러시아를 스스로 방어하려면 방위비를 GDP의 최대 4%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는 방위비 목표치를 5%까지 상향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방산주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주세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중에는 좀 일부 좀 낙폭들을 보이고 있어요. 뭐 LG 넥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달면서 마이너스 1%대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방산주들이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에 같이 힘입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 방산주들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이 국방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주 항공도 붙어 있고 조선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슈팅이 나왔다는 게 기술적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대장주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조방원, 조선, 방산, 그리고 원전. 이 세 가지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좀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지금 뭐 이 방산과 방위비와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사실 트럼프가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오히려 국방비 증액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어요.
전쟁이 휴전되면 국방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유럽이 지금 특이한 점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려감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으니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까지 오면 어떡하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방위비 증액과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바뀌는 점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겠다. 러시아는 안 된다. 트럼프는 사이에서 어르고 달래고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에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쉬어가도 괜찮다. 더 가기 위한 쉬어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앞선 시장에서도 사실 추세가 존재합니다. 상승 쭉 올라가는 채널 형태의 상승 추세가 그대로 존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뚫고 상승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버슈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항상 단기적인 조정폭을 만든 이후에 더 갔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를 보여줬던 게 뭐냐면은 NC소프트예요. NC소프트도 과거의 흐름 자체를 보시면은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가다가 한번 오버슈팅 딱 뚫고 조정받았다가 더 갑니다. 더 가요. 네. 방산과 원전 조성 관련해서 지금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이라는 거고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지금 조정이 일부 나온다라는 점만 우려감이 있는 거니까 조정이 나오면 매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을 겁니다. 방산주와 관련돼서는 뭐 유럽 증액과 관련된 부분, 미국향의 출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방산 기업들이 타국과 비해서 저렴하거든요. 더 좋습니다. 더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방산주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떨어지면은 산다 관점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시장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쉬어가도 괜찮다. 떨어지면 산다. 꼭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언급해 주셨던 우리가 오늘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좀 우리나라 특히나 공공기업과도 연관성이 높고 미국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8,51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센즈랩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이버 보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I는 AI로 잡아야죠. 네, AI는 AI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센즈랩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거래소에 대한 해킹 건이 이야기가 나왔죠. 네. 자, 보안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요도를 높여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해야 될 거는 정부 향 내에서 또 보안주와 관련된 소식이 나올 것이냐와 관련된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가지고 AI 사이버 이 악용 우려감이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센즈랩이 어떤 특허를 미국 내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냐면은 AI를 통해서 미리 악용 그리고 특히나 내지는 해킹의 우려감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별해주는 AI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까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확률이 높아지는 기업이라는 거겠죠. 왜? 해외 진출에 지금 활로를 열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보안주 같은 경우에 앞서서 알렉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좀 많이 특화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보안주도 마찬가지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해외로 뻗어나가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차트 가격 전략 설명드릴게요. 네. 자, 지금 센즈랩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장 중에 장 초반에 5일선을 맞고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를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채로 버텨준다면은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은 매우 높으니까요. 가격 전략은 단기 1차 목표가를 10,000원까지 조금 짧고 굵게 매물대까지 설정하겠습니다. 10,000원을 돌파한다면 충분하게 지난 고점 12,000원 구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목표가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앞에서 추세 이탈 나오는 8,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안주 추가적인 급등 한번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센즈랩 해킹 가능성에 대한 정도를 가늠해준다라고 하니까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000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장 빠르게 움직였던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